여러분들 곁에는 소위 오덕후를 넘어서 씹덕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나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그렇다. 나는 시쳇말로 진성 씹덕후다. 겉으로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집안에는 나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마귀구리라 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런 나에게도 직장 동료나 평범한 친구는 몇 명이 있다. 만약의 경우에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당황하거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었다. 물론 모든 흔적을 완전히 숨기는 건 무리가 있으니 대충 소년 만화 캐릭터 피규어나 로봇 피규어, 프라모델 같은 것만 눈에 보이는 곳에 내놓았다. 이것을 본 남자 지인들은 이거 오랜만이라며 나름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여자 지인들은 대부분 대단하다며 대충 웃어넘기고 만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시덥지 않은 것들 뒤에는 내가 진정으로 탐닉하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옛날 만화에 나오는 비밀기지의 영감을 받아서 회전식 수납장을 만들었다. 앞뒤로 수납장이 달린 전용 회전 아크릴 케이스는 손으로 살짝만 밀어도 회전이 되는데 나는 그 뒤쪽에 온갖 피규어들을 쟁여두었다. 다른 가구들과 균형도 맞아야 하고 그것이 회전한다는 사실을 쉽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이토록 열과성을 다해 희소성 있는 피규어나 스태츄 같은 것을 모아가던 나는 언제부턴가 그것도 슬슬 질리면서 마음에 드는 피규어도 딱히 없어서 열정마저 점점 식어갈 무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30cm 정도 크기의 구체 관절 인형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피규어와는 다른 섬세함과 인형 특유의 그 느낌은 마치 사랑스러운 아이 같았다. 이미 피규어보다 훨씬 비싼 스태츄 쪽에도 손을 뻗고 있었으니 가격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사버렸다. 구체 관절 인형은 피규어와는 달리 직접 옷을 입히거나 상황을 설정하는 재미가 있었다. 그 후로 유명 캐릭터의 외모를 바탕으로 한 인형 하나를 더 구입했는데 가게에서도 그것을 살아있는 아이처럼 대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인간과 무척이나 닮아있는 그 모습에 나의 열정이 더해지니 인형의 표정이 왠지 나의 감정과 동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내가 기쁘면 인형도 함께 웃고 내가 슬프면 함께 울어주는 기분이랄까. 나는 급기야 저 인형들이 실제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종종 인형과 관련된 괴담을 듣곤 하는데 난 오히려 인형이 내 생각과 염원을 먹고 진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새로운 취미에 빠져든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나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난 틈틈이 인형들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유우짱의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인형과 달리 유독 유우짱만 생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기분이 이상해서 인형을 꼼꼼하게 살펴봤지만 유우짱은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였다. 촬영할 때 빛 조절을 잘못했나 싶어서 사진을 모두 지우고 다시 찍었는데 그래도 유우짱의 얼굴은 확실히 웃고 있었다. 그때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말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나는 조명을 켜고 수납장을 회전시켜서 피규어와 인형들이 있는 쪽을 꺼냈다. 그런데 인형들이 전부 내 쪽을 향해 서 있는 것이다. 만약을 대비하여 인형들은 항상 수납자 방향을 바라보도록 진열해 두었었고 회전을 시켜도 조명을 보는 쪽으로 해두었는데 그런데 그런 인형들이 전부 얼굴을 내놓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회전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정도라면 몰라도 아예 한 바퀴를 돌아서 있다는 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다. 괜히 등골이 오싹했지만 난 스스로 착각을 한 거라 여기며
인형들의 방향을 모두 돌려놨다. 하지만 그 후로 같은 일이 2번 정도 반복되었고 기분이 나빠진 나는 구체관절 인형에 대한 관심이 아예 식어버렸다. 마침 그 시기에 한정판이나 복각판 염가 피규어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기에 나는 그쪽으로 눈을 돌렸고 수납장에서 인형을 아예 꺼내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본능적으로 인형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기분이 강하게 들었고 인형은 그 상태로 한 달가량 방치되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피규어를 진열해 둔 아크릴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로봇과 소년 만화 피규어가 전면에 나와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는데 어쩐지 회전축이 녹은 상태로 굳어버려서 선반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회전축 접합부만 그 상태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다곤 해도 방안 온도가 아크릴을 녹을 정도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나도 죽었을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한 나는 뒤로 돌아가 있는 피규어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했고 그것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주변이 온통 새까만 어둠뿐이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나는 마구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그 안에서 울릴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왠지 내가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것 같았는데 몸이 너무나도 불편했고 가슴이 답답해서 구토를 할 것만 같았다. 어이, 이봐, 거기 누구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며 주변을 손으로 마구 때려봤지만 손만 아플 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영화에서 봤던 산채로 관에 갇혀서 땅속에 묻혀버린 그런 느낌도 들었다.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갇혀 있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이 심했고 목소리도 점점 쉬어갔다. 온도는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애매함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제발, 누가 날 좀 여기서 꺼내줘. 살려줘. 살려달라고 제발. 나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 속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찼고 유리로 된 4개의 눈이 날 보며 말을 걸었다. 에이짱 안녕? 오늘도 여전히 귀엽네요. 나는 그 상태로 기절해버렸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독한 악몽을 꿨구나 하며 한숨 돌리려는데 놀랍게도 내 옆에 유우짱이 앉아있는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끼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인형을 발로 뻥 차버렸다. 유리로 된 유우짱의 왼쪽 눈에는 금이 가버렸고 예쁜 얼굴은 한쪽이 움푹 패이고 말았다. 내가 노이로제에 걸린 걸까?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유우짱을 태워버리기로 했다. 이딴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토막내버리는 건 너무나도 무서웠다. 나는 유우짱을 위해 샀던 모든 옷과 소품 그리고 유우짱을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내 입에서 자꾸만 불경이 흘러나왔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는 왜 불경을 중얼거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대로 끝이 났다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그 후로도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다. 밤새 시달리다가 눈을 뜨면 인형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씩 변해 있었다. 어떤 구체적인 나쁜 일을 겪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는 사이에 나의 정신은 점점 한계에 치닫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도 오타쿠의 기질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피규어나 인형을 처분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다. 오히려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기분마저 들었는데 이런 일을 영능력자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고 절에 찾아가 봐도 날 이상한 놈 취급하며 성의 없는 설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고 회사에 나갈 기운조차 없었던 나는 결국 일까지 쉬게 되었다. 하루는 내가 걱정이 되었던지 회사 동료인 B가 전화를 걸어왔다.